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208번부터 사주첩경 추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207번까지 남명사주에서 아내, 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 사주의 부부편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 208번부터는 이제 자손입니다. 역시 남명의 남자 사주의 자식운을 공부하는 파트다. 요게 이제 208번부터 230번까지 남명의 자녀를 공부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명사주로 쫙 들어갑니다. 왜 그동안 남명사주만 공부했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요 230번 이후로는 여명사주가 들어가니까 순서가 그러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경진일 경진시는 자녀간에 익사가 있고 일시고초 연자하니 장자 근각 한탄일세. 경진일에 태어난 경진시 남명에 자식의 수액이 있더라. 경금에게 자식은 병정하죠. 그래서 화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게 수인데, 진진은 형이기도 하고 또 진토가 수의 고장지기도 하죠. 때문에 사주의 진진이 물창고로서 월과 또 기타 다른 간지의 수가 많다면은 자식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또 여명에 있어서도 식상이 이제 여명의 자식이 되는데, 진토가 진진 식상 고장지죠. 수의 묘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묘지, 그리고 자식의 묘지를 뒀다는 것은 자식에게 애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시에 고초살이 있으면 더욱더 하다. 고초살은 일명의 12신살에서 월살이죠. 월살. 월살은 뭐 일종의 나무가 메마른다는 뜻이고, 또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 따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년지와 일지가 삼합이 되게 되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됩니다. 지장화가 삼합이죠. 그런데 이 년지 일지의 지장화 삼합과 충되는 것이 역제월이에요. 역마살, 제살, 월살. 그래서 연지의 일지의 삼합의 끝글자와 충하는 것이 월살입니다. 찾기 쉽겠죠. 자, 이 사주는 자월의 경금이죠. 자월의 경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과 시에 고초살이 연이어 있게 되면 그 장자가 근각 다리를 절거나 또는 자식의 병환으로 인해서 부모가 한탄이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따가 고초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금수상관격이죠. 금수상관격은 화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가 없네요. 무관사주입니다. 역시나 그 무관사주에 또 경진일, 경진시, 진진자역을 놓고 해작축, 신자진으로 전부 다 지장간에 암장수를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연상으로 투출되어서 떴죠. 이 식상의 기운이 진중계수, 사중계수, 축중계수로 연월일시에 월에 사령을 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관성이 존재하기가 어렵고, 또 화가 있더라도 수극화를 당하고, 또 이런 섭토의 회광, 불이 탁해짐으로 인해서, 불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자식을 두기 어렵고, 또 수액을 당하는 암시가 있더라. 용신은 용신인데 화가 없죠. 그러면 뭐 조우는 치우고 식신생제를 위해서 수목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생제를 해서 뭐 간목을 용신으로 삼으면서
식상생재를 해야 되는 사주로 보입니다. 조용신은 당연히 화가 되겠죠. 축월의 경금입니다. 축월의 경금인데 역시 토가 년월 일시에 전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주는 인성으로 인해서 강한 사주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니까 뭐 인중용 식상격으로 금생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인성이 강하면 또 목이 필요한데 사주에 목도 없네요. 역시 경진일 경진시가 되어서 진진자영으로 자녀의 익사를 경험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임계가 떠서 식상이 굉장히 강하게 떴죠. 209번은 신자진생 술일 술시 인호술생 진일진시 장자 근각하게 되고 주야 장탄 애담다 애달프고 해묘미생 축일축시 사유축생 미일미시 그도 또한 장자 근각 탄식함을 못 면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년지나 또는 일지가 삼합되었을 때 12운성의 요소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하고 충하는 글자가 이제 역사, 역제월이라고 했죠. 역마살, 제살, 화개살이죠. 월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월살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니까 연애 삼합 예를 들어서 신자진 신자진생이 진하고 충하는 게 뭐예요? 술이죠. 그래서 술일 또는 술시가 되게 되면 월살이 되더라 때문에 삼합의 끝글자와 충하는 글자가 월살이다. 여기 전부 다 월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묘미가 되어도 해묘미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죠. 그 얘하고 충하는 게 사해충, 묘유충, 그리고 충미충이니까. 그래서 축이 뭐가 됩니까? 월살이 되죠. 그래서 해묘미의 축일, 축시가 월살이 있다. 월살은 뭐 나무 같으면 이제 자라지 못한다 또는 시든다, 비틀어진다 또는 곤다 이런 식으로 발육이 옳지 않다는 의미가 또 월살에 해당됩니다. 일시는 또 처궁과 자녀궁이 되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겠죠. 여기서는 예시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재관살이 합신하니 총각 득자 있게 되고 병경일이 일시인신 기처 태중에서 이별이다. 재성관성이 지금 아직까지 남명 공부하는 거예요. 합신한다. 재성은 처, 관성은 자식이죠. 관살이니까 합신, 신은 내 몸입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과 신은 일지를 말하죠. 그래서 일지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소 부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혼례 전에 남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혼전 자식을 둘 가능성이 있다. 재성, 관성, 일지 합하는 경우 여자와 자식과 또는 일지가 합했다. 내가 여인과 내 몸이 합했는데 관성, 자식이 따라온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자, 그리고 병일이나 경일이 일시에 인신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 중에 이별할 수가 있다.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일시에 인신충이나 또 형이 있어게 되면 부부 불화 또는 자식 불화에 대한 암시는 무조건 가지게 되는데 병의 입장에서
인신이 있게 되게 되면 병일주의 재성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고 관성은 신중에 있는 임수죠. 그래서 인신충으로 인한 재성과 관성이 손상을 당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가지고도 임신을 하고도 이제 이별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경금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경인이 신을 본다손 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은 재성에 해당될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는 관성이니까 사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인신형충으로 인해서 재관이 손상당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태중의 이별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 미월에 임수죠. 임수가 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네요. 그래서 관인 상생, 살인 상생을 해야 되니까 용신은 신금. 자, 그리고 역시 내 일지가 관성이 있는데 나의 재성, 인중에 있는 병화 재성이 인술로 일지와 합을 하고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일지의 재관이 합신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총각 득자 있어 보았다. 혼전 득자하였다. 뭐 마찬가지로 추리하게 되면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사주의 혼전 임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성 그 다음에 일지 내하고 합을 했는데 여기에 자식이 따라온 거예요. 식상이. 그래서 관성과 식상이 일지와 합하는 경우를 미가균이요. 결혼하기 전에 성혼 전에 아이를 가진 경우를 역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요 세간만 바꾸면 되겠죠. 다음 사주는 6월의 경금인데요. 양인격이죠. 양인격이 사주가 아주 강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용신은 양인은 이제 편관을 찾아야 되는데 관이 여기는 사유로 묶였고 인신충이 되었죠. 그래서 관이 참 충되고 기반되어서 상당히 약한 사주네요. 그래서 일단은 6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뭐 정화라든가 안 그러면 병화로도 재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간목이 있으면 좋겠죠. 인중에 병화 간목이 있는데 충이 되어서 손상당했습니다. 용신은 일단 화예요. 자, 여기서 경금일주가 간여지동으로 사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을목이 있습니다만 을목은 절지에 앉아 있어서 절되어서 쓸 수가 없고, 이 을목은 욕지에 또 앉아 있네요. 욕지에. 그래서 역시나 나하고는 이렇게 사신형이 되고, 또 유중에 있는 경신금이 일지로 떴기 때문에 나는 을목의 절지 발동신으로서 앞에 있는 을목들과는 인연이 없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철을 앞세워야 되는 사주인데, 역시 인신충이 있다 보니까 경금 일주가 일시에 인신을 보게 되면 태중에서 이별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참고할 만하네요.